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 다룰 두 대의 오토바이 엔진은 한 커넥팅 로드에 4개의 피스톤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가라지 54 채널에서 비슷한 작품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는 독일의 오토바이 애호가인 디터 하르트만 베르트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휠체어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만든 사람에 대해 8기통 두카티 엘리노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전에 그는 혼다 몽키라는 가벼운 오토바이에서 기술을 연마하며 원래 단기통 엔진을 직렬 4기통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크라스모토 채널에 계십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15년) 전 2010년에 쾰른에서 열린 인터모트 전시회에서 독일의 모터사이클 애호가 디테레 하트만 베르트베네는 양산형 두카티 900SS를 기반으로 설계한 자신의 오토바이 두카티 엘리노어를 선보였습니다. 두카티의 셰시는 변함이 없었지만 두카티의 전통적인 V형 2기통 엔진, 아니 죄송합니다, L형 2기통 엔진 대신에 프레임에는 V8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독특한 V8 엔진이었습니다. 사실 엔진의 크랭크 케이스와 크랭크 샤프트, 2개의 커넥팅 로드, 그리고 변속기까지 모두 이탈리아 브랜드의 2기통 엔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4실린더를 일렬로 쌓은 두 구조물과 4피스톤을 하나의 커넥팅 로드에 연결하는 방식은 분석과 설명이 필요할 만큼 독특합니다. 그는 엘리노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4기통 헌다 멍키를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일까? 천재성일까? 디터가 자신의 독특한 오토바이들을 만들 때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인은 분명히 미치광이가 아니며 그의 두뇌는 아주 잘 작동합니다. 디터는 공학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라인을 책임지며 일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오토바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내와 아들도 모두 오토바이 애호가입니다. 90년대 초 디터는 스페인산 불타코 370의 엔진을 2행정에서 4행정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는 두카티의 실린더를 사용했고 실린더 헤드는 직접 설계했습니다. 2002년 3월 2일, 그날은 디터의 인생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디터는 자신의 두카티 900 슈퍼스포츠를 타고 출근하던 중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척추를 다쳐 영원히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터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엔지니어링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오래된 BMW R50S의 실린더 헤드를 개조하여 사밸브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직렬 4기통 엔진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2000년대 중반 디터에게 떠올랐고 당시 순정 엔진의 단일 커넥팅 로드 사용에서 비롯됐습니다. 기계공학 학위를 가진 디터 자신은 이 아이디어가 다락방 창문으로 거리를 바라보다가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의 창문은 작은 도시 림바흐에 있는 식료품점 주차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기통 혼다 몽키 프로젝트는 말하자면 두카티 엔진으로 V8을 만들기 전에 연습 삼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 다락방, 50제곱미터 공간 선반과 밀링머신, 컴퓨터,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이, 그리고 뛰어난 손재주와 명석한 머리만 있으면 구상한 것을 실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몽키 125 F5 프로젝트는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디터는 매일 컴퓨터로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2달 후 몽키의 순정 파워트레인은 모키크에서 분해되었고 엔지니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금속으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린더, 로커암, 커넥팅 로드, 캠샤프트 등 대부분의 부품을 디터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4개의 피스톤을 하나의 커넥팅 로드에 연결하고 이 커넥팅 로드가 직접 크랭크 축에 힘을 전달하는 시스템은 디터가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 출원은 2008년 9월 18일에 제출되었고 2011년 3월 열흘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2개의 중앙 피스톤은 메인 커넥팅 로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커넥팅 로드는 위쪽에서 2갈래로 나뉩니다. 양쪽 끝에 위치한 2 피스톤은 4개의 작은 커넥팅 로드를 통해 연결됩니다. 또한 움직이는 로커암이 내부 피스톤과 연결됩니다. 움직이는 로커암 덕분에 2번째와 3번째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할 때 첫 번째와 4번째 피스톤은 하사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멍키의 직렬 4기통 엔진의 배기량은 125cc로 각 실린더는 겨우 31.25cc에 불과합니다.
디터는 예초기용 피스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실린더의 지름은 35mm이고 피스톤의 스트로크는 32mm입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실린더 지름이 25mm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오타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후 4기통 엔진 2 완성되어 시험배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하르트만 베르트베는 엔진의 연료 공급을 혼다 순정 카비레터로 구현했으며 더 높은 성능을 위해 제트만 교체했습니다. 첫 시동은 엔지니어에게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엔진이 시험대에서 망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재료의 결함, 계산 실수, 윤활 부족 등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첫 시도에 바로 작동했다는 사실은 그를 진심으로 놀라게 했습니다. 이틀 후 4기통 엔진 2 몽키의 프레임에 장착되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 주차장이 2008년 4월 27일 부활절 일요일 첫 번째 시승 장소가 되었습니다. 디터의 아들 파비안이 몇 바퀴를 돌고 설계자인 디터는 직접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 미니바이크가 스포츠 오토바이처럼 소리내는 게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디터는 125cc 엔진의 출력이 약 6, 7마력 정도라고 평가하며 이 몽키 125 F5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약 80km/h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터에게는 출력과 속도보다 자신의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연습이 성공적으로 끝나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터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두카티 SS에서 덮개를 벗기고 그 오토바이로 V형 8기통 엔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두카치와 비슷한 엔진 배기량을 얻기 위해 하트만 베르트바이는 실린더 피스톤 그룹의 다음과 같은 치수를 선택했습니다. 실린더 직경 56mm, 피스톤 행정 44mm입니다. 이때 4개의 작은 피스톤은 900cc의 하나의 피스톤보다 가볍습니다. B8의 배기량은 86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데스모드로믹 밸브 구동 방식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디터는 밸브 트레인을 꽤 단순한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하나의 캠샤프트와 로커암, 실린더당 2개의 밸브입니다. 엔진의 설계 출력은 분당 9,000회전에서 70마력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디터 하트만 베어트바인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8기통 엔진은 두카티 표준 프레임에 완벽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V8 엔진, 이 2기통 엔진의 크랭크 축과 2개의 커넥팅 로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저회전에서 디터의 작품이 90도 실린더 각도를 가진 2기통 엔진처럼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매우 균형 잡혀 있다는 뜻이죠. 엔진 내부에 움직이는 질량이 적어 이 모터는 매우 빠르게 회전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복잡하며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하고 이런 방식은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4기통 엔진의 유일한 커넥팅 로드는 더 큰 하중을 받습니다. 피스톤은 더 큰 측면 하중을 받게 되고 이것은 해당 엔진의 내구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카티의 8기통 프로젝트는 엘리노어라는 멋진 이름을 받았고 2010년 초에 완성되어 쾰른에서 열린 인터모트 전시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카티 엘리노어 자체뿐만 아니라 운동학 애니메이션도 상영되었습니다. 8개의 피스톤, 로커암과 커넥팅 로드, 2개의 메인 커넥팅 로드,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디터와 직접 이메일로 소통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2개의 오토바이 걸작을 만들어낸 이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설계자와 엔지니어 팀도 없이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말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디터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타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의 엔진 설계가 근본적인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독일 오토바이 애호가와 그의 독특한 오토바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좋은 지인들과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오토바이 외에도 흥미로운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크라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